안녕하세요. 야, 네. 조금 전에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육성입니까? 네. 네. 어떠세요? 목소리 음반 내셔도 되겠네요. 네, 소리 좋으네요. 소리 좋네요. 네. 오강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박근혜 당을 표방하고 나왔던 이제 전 대한애국당 그리고 이제 6개월 전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만 네.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 대표가 결혼식을 정치적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만 6개월 만에 지금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곧 이혼을 할 것 같은데요. 야, 이 정치권은 이렇게 이 합종 연행, 소위 말하는 정치적 결혼. 과거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재결합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당명을 없애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죠. 근데 역시 두 집 살림도 역시 1년을 가지 못하고 파혼을 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결국은 이게 파혼을 한번 당하면 이게 인생사도 그렇듯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 되겠군요. 그 자산을 두고 이 정치적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자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네. 이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이 파혼이군요. 파혼에 이르게 됐는데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사람 관계가 뭐 예. 어쨌든 뭐 해저 정리라고 예. 만남이 있으면 이제 헤어질 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 인간의 이제 뭐 그 인격이라는 게 보통 이제 헤어질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헤어질 때 좀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한 성숙한 인간을 우리가 보는 기준인데,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이합집산이 이제 정책 행위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하여튼 이번에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하여튼 지난해 이제 문상 정치, 조문 정치 할 때부터 좀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메신저로서의 예. 이제 홍문종 대표에게 이제 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불거진 것은 이제 지난 14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 때 그렇죠. 이제 예. 그 홍문종 대표가 이제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이제 표출하면서 좀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 것 같은데, 뭐 글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이제 일단은 뭐 그 우리 공화당의 이제 어쨌든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왔던 그래도 이제 정당인데 뭐 또 이런 건 일단 유감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뭐 일단 그 이제 조원진 대표 쪽에서 또 우리 공화당 측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좀 일단 뭐 쌍방이 다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아니 그 역시 이게 우리 가정사도 이 부모님의 이 재산 상속에는 이 형제지간도 이 부자지간도 없는데 역시 정치적 자산을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는 정말 칼부림 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형과 제부 관계는 권력을 잘 나누더군요. 왜냐면 뭐 제부가 욕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은 조원진, 홍문종 일단 사주를 한번 풀어서 한번 우리가 제가 예. 팔자를 뭐 본인에게 직접 하긴 하지 않은 거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생시 정보도 없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일단 이제 그 조원진 대표는 뭐 그 기축일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 기축일생. 예, 기축일생 일단은 무슨 띠인가요? 뭐 띠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55년생인가 제가 하여튼 잘 모르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우리 한번 보니까 홍문종 의원이 홍문종은 이제 을미생이니까 양띠네요. 55년생이죠. 그러니까, 그죠? 55년생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원진 대표가 59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띠네. 이제 개띠고. 개띠고 양띠고. 예. 벌써 띠에서 답이 나오네요. 일단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홍문종 대표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막 뜯기고 있거든요. 야, 역시
띠에서도 금방 나오네요. 조원진, 개띠, 홍문종 나오기. 그 이제 원래 이제 대한애국당 전신 이게 예. 이제 뭐 어쨌든 뭐 대주주는 이제 조원진 대표였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홍문종 공동 대표를 할 때 이제 뭐 대의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정치적 행위인데 당명을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우리공화당 측에서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걸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 만났든 안 만났든 이제 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유일한 통로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예, 뭐 예, 잠깐만요. 예. 자, 우리 지금 정형님께서 지금 59년생 돼지띠라 그러는데요. 59년생. 예, 59년생 돼지띠라 그러는데요. 지금 한번 팩트 좀. 아닙니다. 이제 양력 1월 7일생이기 때문에 예. 이제 개띠가 맞습니다. 아, 개띠로 봐야 되는군요. 예. 이제 이게 네. 그 조원진 대표는 이제 생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네. 미월에 나가지고 팔자 네. 자체도 일단은 이제 술미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홍문종 그 대표도 이제 양띠면서 이제 진월생인데 이제 진미파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 다 이렇게 이제 술화 형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화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아, 그럼 예, 저희도 합보다는 충이 많군요. 예, 그런데 이제 병신일 줄란 말이야. 이제 그 조원진 대표는 일단은 우리가 뭐 무령에 비유하면은 일단은 이제 뭐 양광,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빛 같은 그런 물상이라고 하면은 예.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이제 기토라고 해서 이제 토니까 예. 보통 이 양화라는 게 이제 그 기토를 만나면 빛이 흐려지는 것을 좀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강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그 홍문정 대표가 빛이 좀 가려졌고 좀 퇴색된 그런 인간관계를 일단은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입장을 보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오늘 반가운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고바야시님 곤방와 일본 분이신데 겐조라는 혹시 브랜드 있습니까? 네, 저 명품 브랜드를 안 써봐가지고 이게 미안합니다. 제가 겐조라는 향수가 있나요 혹시? 겐조 향수. 겐조 향수 조향사라는 겐조 향수 만드시는 분이네요. 향을 만드는 조향사. 예, 고바야시님. 네. 겐조 향수의 조향사면은 이 겐조 향수의 이 향을 만드시는 분인데, 예, 고바야시님, 네, 저희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바야시입니다. 저는 겐조 조향사 고바야시입니다. 이수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참 그 조향사라는 직업이 좀 특별하고 예전에 뭐 향수라는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예. 예. 참 그 고바야시 겐조가 우리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브랜드 같은데 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뭐 지금은 잘 입지 않고 예. 향수도 뭐 어릴 때는 한 번씩 다 써봤죠. 겐조 향수. 예. 네. 자, 그 고바야시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일본말로 인사 어떻게 하지? 일본말로 네. 우리가 처음. 아, 하여튼 뭐 지금- 반갑습니다. 예. 네, 조향사 부분을 제가 처음 이렇게 한번 접근한 네.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겐조 일본 화장품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향수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향사도 향수 들어가죠. 네. 일본 겐조 화장품 회사라 그럽니다. 예, 제가 조만간 겐조 화장품 회사 인수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수해야지 뭐. 또 왜 그러세요? 이제 유머가 별로 재미없어. 아, 그래요? 예. 아, 참 요즘 감이 좀 많이 떨어지네 제가.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나씩 제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후계자 구도를 놓고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권력의 중심에서 옛날에 그 보면은 왕보다 왕이 이제 최고 권력자라 그러면 왕 다음에 권력자가 대부분 넷이지 않습니까? 네. 넷이 왕 옆을 지키고 있는 넷이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정성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권력이 강했어요. 왜? 왕에게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권력자와 누가 많이 소통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홍문종 대표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고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쪽에 더 어중이 가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번에 지금 현재 이제 입장을 보면은 예. 조원진 대표나 일단 우리 공화당의 이제 집행부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전면에 그동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의 그 가치를 계속 그동안 실현해왔던 정당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 특별하고 또 그 아스팔트에서 참 고생하셨던 예. 그 태극기 우파세력들을 그래도 한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집단인데 이번에 이제 뭐 홍문종 대표가 이제 당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표 저기 뭐야 이제 우리 공화당 당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명은 부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이번에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표 갈라설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동안에 구현해왔던 가치 이런 게 다 퇴색되는 거니까 네.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국 지지 뭐 1% 2% 하는 정당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또 토론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기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의 사람이었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그런 회의나 이제 그 질문을 해볼 때가 됐으니까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샤넬 넘버 5님께서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이수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주셨네요. 야, 오늘 뭐 화장품 가게 회사들 오늘 요즘 화장품 장사 잘 안 되나요? 국제적 불경기인가 화장품이? 이 지금 프랑스 샤넬 넘버 5는 이게 유명한 이 향수 브랜드 아니에요? 네. 프랑스의 샤넬 넘버 5께서 네 우리 이수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뭐 실종 제가 샤넬은 압니다. 보니까 겐조도 모르고 겐조 모른다는 것은 뭐 아니 대한민국이 하도 친일파 그래가지고 차라리 제가 프랑스 쪽은 좀 기억하는 걸로 하고 예 일본 쪽은 너무 이 기억하던 또 친일파로 어떤 뭐 또 샤넬은 기억했습니다. 아니까 다행인데 네. 그 니치 마켓에 있는 또 아주 고급 향수들은 예. 아예 모르겠군요. 예. 예. 별로 로맨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이 프랑스어로 사랑합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댐 아닙니까? 저는 뭐 I love you 이러면 전 세계 다 통하니까. 예, 근데 저 불어로 주댐으로 저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태리어로는 사랑합니다가 띠아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히리베 띠히, 그리고 중국어로는 워 아이니, 일어로는 아이시테루. 네, 요것만 제가 주로 자금용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예, 자 샤넬 넘버 5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제 팩트 체크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홍문종 대표와 자주 접촉을 하고 조원진 대표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원진보다는 홍문종 대표를 조금 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간접적으로.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명이 이제 이게 또 하나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 당명이 원래는 지금 홍문종 대표의 주장에 하면 이제 홍문종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나오면서 조원진 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새롭게 당을 만드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공화당 그리고 신공화당 두 개를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화당은 이 자유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공화당은 적당한 것 같지가 않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라면 신공화당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공화당을 창당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유사 당명에서 이제 불허가 됐고요. 그래서 참 공화당이라는 거 프리미엄을 우리 신청지 한번 좀 누릴 때가 됐는데 참 어쨌든 뭐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신공화당이 공화당에서 불허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워딩을 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까지 밝혀진 바인데 어떤 워딩이냐면 그러면 우리 공화당으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대통령의 워딩이 우리 공화당으로 하시오라는 이야기가
우리 공화당 이 5글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의 공화당 선친이,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나의 아버지의 공화당, 그리고 내가 창당을 허락한 나의 공화당, 그리고 지금 내가 임명한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 총재의 공화당, 나, 너,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공화당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그동안 이 친박들로부터 이 사람이 정책 탄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동욱 총재 신서방의 공화당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하세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가 그럴듯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자, 그런데 팩트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홍문종 대표도 우리 공화당 5글자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인칭 대명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홍문종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당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창당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명리학자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경우에 인칭 대명사로 그냥 아버지의 공화당, 나의 공화당, 신서방의 공화당 해서 우리 공화당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뜻은 공화당으로 해라 이 얘기로 나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리학을 하셨으니까. 그건 뭐 명리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하여튼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팩트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공화당이라는 당명은 그 팩트 같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뭐 자, 그러면 이제 신서방 공화당일지 뭐 그거는 제가 확신하기 어렵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자면 홍문종 대표가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된다고 주장을 했고 조원진 대표도 함께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런데 지난 9월을 기점으로 6월 달에 창당했으니까 9월을 기점으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메시지가 단 하나 나온 게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말한 우리 공화당은 그 대한애국당을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당, 아버지의 공화당, 지금 신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공화당으로 다 집결하시오. 근데 이곳에 집결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인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보십니까? 뭐 이제 여기 저희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신청자의 이렇게 편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다 이렇게 지금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대하고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그 신동욱 총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합의 문제든 지금 어찌됐든 홍문종, 조원진 두 대표의 이 불협화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왜냐면 우리 부부지간에 저도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부지간에 이혼을 해도 말이죠. 그냥 뭐 이혼하면 된 거지. 뭐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근데 뭐 이혼을 하고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얘기하는 감정부터가 일단은 불편한 거고 보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아주 이렇게 좀 듣기에 좀 그 거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가치를 계속 가져간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우리 신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홍문종 뭐 어제 뉴스쯤 됐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제 집행유예하고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또 강기중 수석하고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뭐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의 통로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 당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그 부분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그 두 사람이 누가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참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산드라님, 네, 우리 산드라님께서 지금 방송 출연 중에 예, 유명한 유럽의 가수인데, 네, 이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라클님께서 지금 함께 동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캠브리지 대학의 우리 미라클님께서 박사학위를 예, 이번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예, 경영 박사학위. 네, 미라클님 한번 축하 한번 해주세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학문적 성취를 예. 보고 제도권에서 굉장히 축하드릴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오시는 분들이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뭐 아주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신총재를 이렇게 그 지지하고 성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신총재가 국내에서는 이 제도권에서는 좀 잘 통하지 않는 인사 같은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신총재의 그 팬덤이라 해야 되나, 뭐 팬클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제 경자년세 이수 선생이 이제 눈이 좀 떠지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의 가치를 이제 조금 평가를 하시네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전혀 못 알아들으셨는데 올해는 좀 귀가 열리네요. 아니 이제 국내 유권자들이 문제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당명에 일단 공화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신총재를 그 패싱하는 이런 그 현실적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참 그 좀 고뇌가 좀 있었겠습니다. 섭섭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우리 산드라님께서 우리 이수 선생님 암스테르담 튤립을 보내드립니다. 튤립 5송이 보내드렸네요. 네. 그쪽이 우리하고 시차가 저 유럽 쪽에 지금 한 8시간 앞서니까. 지금 몇 시지? 그러면은 한 오전 10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좀 아니 하도 유럽에서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자면요. 지금 홍문종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조원진, 홍문종 두 지도 체제로는 총선을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하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홍문종 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이니까 그 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홍문종 대표가 조원진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 이 투톱으로는 성산이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조원진 대표가 그럴 수 없다. 나는 대표직이 영구직이다. 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표직을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거역이라는 것은 영린일 수도 있고 반기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 홍문종 대표 간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당이 참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주 각박한 환경에서 출범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제 그 이합 집산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참 그 보기 이제 보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같고 좀 보기 안 좋은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뭐 조은진 대표가 이제 박근혜 그 탄핵 무효하고 박근혜 석방을 주장할 때 망고의 충신이라고 또 그렇죠, 망고의 충신하니까 이제는 뭐 또 망고의 역적으로 저는 또 홍문종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일면식도 없으니까 그 사람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지금 이제 굉장한 로얄티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그 뭐 내심과 본심을 굳이 뭐 얘기하고 이러고 싶지 않지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참 축은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은 축은 뭐 홍문종 대표한테 놓은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금 과거에는 이제 조원진 대표가 망고의 충신이었는데 지금의 흘러가는 분위기는 망고의 역적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원진 대표가 제2 유승민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사람은 물러나고 새로운 체제 비대위로 꾸려서 선거를 준비하라 했는데
조원진 대표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원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에서 예. 그래도 아스팔트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 모든 분들의 구심점에 우리 공화당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아스팔트에 이제 강자가 나타났죠. 정강훈 목사가 그렇죠.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또 우리 공화당에서 예전에 또 뭐 만민공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주도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주춤할 때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문종 대표하고 이제 연대에서 공동대표를 하고 이럴 때는 예. 굉장한 저는 그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공동대표에서 어떤 이렇게 연합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망고의 충신이라는 소리를 듣던 조원진 대표와 달리 이제 외교했을 때 예. 이제 뭐 문상 주문 정치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은 올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실은 뭐 그 전에 또 좀 약간 또 사건이 있었죠. 조원진 대표 뭐 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총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주사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탄파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무효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갈래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을 무효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 중심에 이제 그 리더 역할을 이제 홍문종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차후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홍문종 대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뭐 수도권에서 사선 의원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 자, 그중에 지금 우리 저 이태리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레이스님이 지금 이태리에서 방송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그레이스님 눈썰미가 어떤지 팩트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머플러는 루이비통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뭐 특별, 예, 이것도 제가 루이비통 맞습니까? 예, 야, 받았으니까. 야, 역시 그레이스님 정말 대단한 눈썰미네요. 루이비통 맞다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레이스님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머플러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못 맞출 걸. 요거는 세계적인 브랜드 베트남의 길거리표였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들어온 길거리표 머플러인데. 근데 머플러를 오늘 뭐 서로 하기로 안 했는데 언제 머플러 준비했죠? 뭐 제 제자 중에 예, 베트남 이번에 졸업여행 다녀왔어. 예. 그래요? 예, 야, 선물을, 예. 이게 뭐 개인 코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저는 뭐 이런 머플러 평소에 안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오늘 개인 코디 쓰셨대요? 아니야, 저기 뭐. 그래 이수 선생 요즘 이거 짭짤한 거 봐요. 개인 코디도 쓰시고. 아니요, 예. 지난번에 제가 또 그 코트 한번 입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 우파 우리 외국 시민에게 제가 선물 받은 거라서 선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선물 받으셨군요. 예, 제가 참. 야, 역시 이수 선생. 제가 참 게릴라 TV를 통해 가지고 참 덕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왜 근데 우리 신 대표한테는 같이 이렇게 선물을 안 할까? 아니 그러니까 이수 선생은 잘 안 어울리는 얘기야. 뭐야 이게? 아니 이수 선생은 받으면 명품. 저는 이제 받으면 우리 저 그레스님이 아시네. 이거 베트남 제품이라 금방 아시네요. 예, 베트남 길에서 이거 난 역시 나는 이게 싼 게 어울리는가 봐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신상대 아주 그 하이엔드 브랜드는 말고 예. 그런 대로 잘 어울리는 부분이지. 아니 뭐 옷걸이도 좋잖아요, 진짜 이제 좋은 좋은데 일부러 지금 뭐 우리 신장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서민스러운 이런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원진 대표가 어찌 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뭐 그게 전달이 정확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전달이 정확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의 명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영림이나 또 반기로 우리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원진 대표가 그럼 독자적으로 긋겠다는 그게 이 내심 깔려있다는 복선을 깔려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그 뭐 아무래도 이제 한 집단 리더면은 뭐 혼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공화당에 또 그 시도위원장 이런 또 집행부 사람들이 좀 별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뭐 좀 변질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제 가치가
사실 퇴색되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또 고민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가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나는 박바가 아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박바가 아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여러 곳에서 연합한 연합체다. 예.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매체파가 잘 크지 않습니까? 최보식 기자인데 최보식 기자는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해봐서 잘 압니다. 예. 뭐 일단 뭐 언론계에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기자죠. 예. 근데 그 칼럼을 제가 면밀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 읽으니까 어쨌든 뭐 언론사에서 최보식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그렇죠. 요청을 해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아예 대본 자체를 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준비했는데 나는 박바가 아니다. 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박바가 아니다. 연합체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영린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예. 처음 뭐 이건 이제 내피셜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그 혁신통합 추진이 이제 그 보수통합에서 그 우리 공화당과의 연대가 굉장히 그 불가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맞지 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은 요즘 조선일보가 뭐 어쩔 때는 이제 한교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교안 대표 체제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뭐 한교안 대표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MB계하고 뭐 연대를 했든 어쨌든 간다고 보면은 그 이후에 좀 조선일보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그 동추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금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조원진이 뭐 우리보다 뭐 더 정책인 행위를 하고 정무 감각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교안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완전 싫어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조원진 대표가 통추위가 보수통합의 빅텐트에 들어갈 것을 일단은 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나리오 하에서 이제 한번 그 색깔을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이거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역시 우리 이수 선생께서 세계적인 명리학자고 이판계의 지존이 많네요. 역시 어차피 뭐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까지는 제가 생각 좀 잡았습니다만 전 그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박바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도 박바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제 얘기는 뭐 탄핵 찬성파들하고 뭐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한자를 깔아버렸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반역이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러니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조원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것 예. 같아요. 조원진 대표 입장이 우리 예. 당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예. 또 자기네들과 기조를 하지 않으면은 연대할 수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수통합이 좀 힘들겠다고 한 것은 뭐 유승민이가 들어오는 당에 우리가 조원진이가 들어갈 수가 없고 조원진이 들어가는데 유승민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최고 진상을 부리는 거는 지금 유승민이에요. 보수통합에서. 거기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 세보수당에서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분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뭐 또 투트랙으로 뭐 박형준 그 위원장도 이제 끌어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가 그 도태되면 조원진 그 대표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통합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 이거 좀 뭐 내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그러지 않고서는 조선일보에 그렇게 자기가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최보식 기자가 그 기본적으로 그 탄핵 찬성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탄핵 찬성 한교안 이제 대표 체제를 일단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그림의 틀로 볼 때는 이게 우리 공화당과의 전격적인 뭐 통합, 뭐 이벤트, 뭐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까지는 제가 행간을 못 짚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대표가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지역구 싸움에서. 그러려면은 이제 빨리 이제 당선부터 돼야지 뭐 자기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그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추에 들어가서 대구 달서병의 지역구를 보장받는 게. 예. 그러려면 일단 박근혜 지금 통추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묶고 가자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예. 공화당이 이제 걸리는 건데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제 야, 이 통합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일단은 뭐 가장 걸림돌을 일단은 제거된 상황이 된 건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예, 그렇게 좀 만약에 이수 선생의 지금 그 해석대로라면 그렇다면 조원진이 정말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 민초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유승민 뭐 하태경 이런 류는 이제 막판에 이제 온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이 당명을 바꾸고 네. 설마 조원진 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건 아닐까요? 아예 그냥 드러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당에서 우리 공화당 한 예. 1년도 안 됐는데 또 그러니까 지금 참 그 우리 공화당하는 가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교안 대표나 뭐 조원진 대표나 뭐 당명에 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간판 내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아니, 간판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판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뭐 네. 그건 뭐 우리 공화당 간판 지금, 내리는 거야. 예. 뭐,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판을 달고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이 공화당 아닙니까? 예, 6년 동안 간판 하나 확실하게 지금 안 떨어뜨리고. 예. 네. 앞으로 6년 더 가지고 가시면 뭔가 될 겁니다. 야, 하지만 이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돼요. 제가 신종자기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참 야, 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야. 우리가 그 책임감에 이런 말이 예. 있잖아요. 예. 제게 측은지심이 되셨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적막함은 우리가 받아들일지언정 예. 일생의 그 허망함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세운 가치나 신념 이런 것을 우리가 쭉 가져가야지. 예. 중간에 저렇게 뭐 저 변절되고 스트레스 꼬이고 이합집산하고 또 이합집산은 할 수 있어 정치적 행위로. 또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드러나잖아. 그냥 이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서운하다. 아직까지는 뭐 근데 이제 벌써 우리 공화당 당사자는 이제 그 홍문종 아웃이라고 이렇게 아웃이라는 그 단어는 뭐 문재인한테 저는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또 홍문종 아웃이야 또. 아니, 잠깐만요. 뭐 아주 잠깐만. 지랄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이거 재밌는데요. 아웃은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건데 네. 갑자기 홍문종 아웃을 붙이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밀약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것도 용어 누가 그 기획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그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기획하는 친구가 네. 그 아웃을 그 갖다 붙이지 말고 뭐 다른 거 좀 생각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네. 기획력도 없고 하여튼 좀 그 우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뭐 그런 그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고 네. 조원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냥 별로 이렇게 뭐 그래도 그 가치를 계속 이렇게 구현해온 우리 국민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부분에 저는 좀 실망했고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우리 장순자님께서 우리 공화당 화이팅 영원하라고 지금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지금 우리 공화당 화이팅 영원하라 이래도 전혀 저희들이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공화당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공화당 이 사람의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이 창당한 공화당 그리고 이 사람이 총재로 있는 공화당 이래서 우리 공화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조 공화당의 위성 공화당이다. 위성 정당이다. 그리고 영업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라고 표기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당원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뭐 당원이 없어도 지금 조원진 우리 공화당 40만 당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제 당원들이죠.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게
비단 저 좌파들의 행동만도 아니고 예. 이 위정자들이 좀 착해질 필요가 있다. 착한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우리 공화당을 그전 이제 대한애국당의 핵심 창업의 주역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오늘 정말 신랄하게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때렸어요. 뭐 그 변희재 씨가 좀 총명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해서 제가 좀 호감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예. 맨날 이거 뭐 찌그덕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뭐 서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타고서 동지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또 헤어지면은 근데 변희재 대표 최근에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예. 조원진 대표에게 또 덕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서로 불안한데 뭐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관계는 뭐 좋게 간다고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 얘기나 별로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 씨는 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저하고 입장이 같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화합하고 좀 이렇게 좀 가고 좀 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덕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만 지금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 공화당을 아주 정말로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낯뜨걸 정도로 공격을 하던데. 최근에 뭐 예전에는 뭐 아주 친중파로 뭐 몰아가지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변희재 대표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대표도 지금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향해서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김세희 씨는 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좀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 친구는 뭐 황교안 대표에게도 실망하고 조원진에 실망하고 근데 뭐 스탠스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뭐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 이렇게 입장을 잘 대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갑갑한 처지에 좀 처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조원진 대표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제 추리고 제 생각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의 스타로 부상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박형준 지금 위원장일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주변적으로 발탁된 배경도 사실은 모호하고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역할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낼 것 같아. 난 그게 우리 공화당과의 연대나 통합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멕시코에서도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데 살마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살마 교수님은 멕시코의 정치학과 교수인데 멕시코 유니버시티 정치학과 교수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살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뭐 보수가 통합이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저는 유승민의 뭐 세보수당보다는 우리 공화당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한다면 예. 그게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공동 대표였지만 조원진 대표에게 그 홍문종 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공화당 전체를 장악할 수 없는 그 뭐 지금 또 제명하면 제명당해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스팔트에서의 투쟁성을 보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뭐 기득권의 명령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굉장한 부족함을 보인단 말이에요. 초짜야 초짜 아스팔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하고 같은 비중으로 공동 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홍문종 대표가 어제 이제 작심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나폴레옹이 아니고 나폴레홍을 통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 작심 발언을 하면서 이제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역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내가 만든 당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당명해 주셔서 내가 만든 당이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화당 1호 당원이고 본인이 2호 당원이다. 라고 하자 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 민초들의 특징이 이게 벌떼건성이 있잖아요.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헐뜯었단 말이죠. 네. 그러자 홍문종 대표가 그 영상을 닫아버렸어요.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저도 지금 정치를 합니다만은 정치는 말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본인이 정치적 소신을 대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문종 대표가 우리 공화당 사람들의 그 거친 어떤 합리성 댓글들을 보고 본인 스스로의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냥 그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영상을 삭제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다면 거짓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홍문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좀 마뜩찮게 생각한 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나는 홍문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친박의 일선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때 뭐 할복하거나 자결하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가가지고 덤블링을 하거나 했어야 될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나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뜩찮은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대표를 이렇게 깃발을 꼽으려고 꺾어보려고 하는 거 심리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방송 보지도 않고 뭐 나폴레옹이라는 게 뭐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뭐 우리 공화당의 1호, 2호 이러면서 자기들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사태와 관계돼서 지금 멘탈 갑 중에 갑 항상 핫 이슈에는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강용석 변호사. 역시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활약을 내뿜기 시작했는데. 왜 뭐 이제 가세현 입장이니까. 네. 뭐 그리고 우리 강용석 뭐 그 가세현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뭐 저 별로 그렇게 뭐 변희재 뭐 대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뭐. 아니 뭐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슨 사적 감정이 있습니까? 아, 전혀 혹시 뭐 없습니다. 가세현 혹시 저기 방송 출연 섭외했다가 또 퇴짜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강용석 변호사는 저하고 이렇게 팔자 구조도 좀 비슷합니다. 인자일주고, 예, 뭐 그 내가 이제 수가 아주 이렇게 왕한명인데 뭐 팔자는 알고 있지만은 그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예. 채널이. 예, 그런데 뭐 별로 뭐 그런 쪽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뭐 우리 연말에 뭐 안정권이라는 사람하고 변희재 그건 뭔지는 한번 봤어요. 그 전에 몰라가지고. 그거 보다가 진짜 무슨 뭐 바보들의 합창도 아니고 교신 같은 것들이 예. 아 뭐 이런 용어죠.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방송 부족해. 그런 거 우리 그 상대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뭐 별로 아니, 그런데- 인기가 좀 예. 없지. 아니, 미안합니다. 격은 좀 예. 다르잖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격 높은 방송은 슈퍼챗에서 전혀 안 터지잖아요. 근데 뭐 근데 이거 욕설을 아니, 시청자들은 하고 뭐 욕설을 그건 아닌 것 하고 같은데. 막 갖다 쏟아보면 이게 슈퍼챗에서 그냥 빠방 터지거든요. 내가 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예. 욕이 그런 돈이에요. 지금 보니까. 욕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 지성이 고도화된 사람이 욕을 써도 좀 어울려. 왜냐하면 욕을 써도 예. 그 다음에 고화한 단어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아 저 사람이 그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뭐 이 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지성적인 면모를 들여보려고 뭐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예. 지성이 없는 친구가 욕을 하고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싫어요. 물론 뭐 욕이라는 게 한번 배지를 주고 우리가 양념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욕을 할 만한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참 듣기 더 민망하고 있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홍문종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향후 행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나름의 애정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진짜 독재 대통령, 그 다음에 진짜 무능한 야당, 이런 뭐 헐렁한 야당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계속 존재감을 계속 실어오고 힘들어 가치를 실현해온 유일한 정당이고 그게 홍문종 대표가 같이 공동대표해가지고 같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또 받아서 이런 데서는 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3자 구도에서 탄핵 그 무효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한 줄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은 그래도 약진해가지고 총선에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야당이 이제 지금 뭐
패하는 구도라면은 그 이후에 다시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약진을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갈라지니까 결국은 탄핵 찬성한 그런 그 배신의 계절, 배신의 무리들이 또 주류를 이루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런 세가 일단 좀 위축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홍문종 대표는 그 가치로 이제 계속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누구와 힘을 실어서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 우리 우파 보수 애국 세력들의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당 당원들도 또 지금 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이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교지라 그럽니까? 그 왜 이 황제가 누군가에게 이걸 써주는 걸 그걸 뭐랄까? 잠깐 제 용어 생각나지 않았네. 뭐 밀지도 있고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박근혜 이제 신당이라는 뭐 우리가 예.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다면 예. 이제 홍문종 대표가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홍문종 대표가 그럴 만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네.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 이수 선생께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 선생도 지금 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를 잘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공화당의 창당을 허락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공화당의 총재로 임명했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예,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홍문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려면 바로 우리 공화당이란 그 당명은 바로 우리 공화당 5글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당 공화당 그리고 본인이 창당을 허락한 공화당 그리고 이 사람이 총재로 있는 공화당 바로 이 공화당을 우리 공화당으로 표현을 했다고 난 보는데 그렇다면 홍문종 대표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홍문종 대표가 이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지금 공화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신공화당을 만들고 자유공화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화당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홍문종 대표가 정치적인 촉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난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신총재가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신총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공화당명을 그냥 우리 배구 정글 하듯이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했지만 그 공화당명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줄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방송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공화당명 받으시고 신총재를 일단은 자, 제가 지금 하시지 왜? 자, 이수 선생이 제 사주를 제대로 못 보셨네요. 보니까 제 걸 제대로 못 보셨어요. 제가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새로운 유승민, 한교안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공화당의 당명을 내드리겠다. 필요하다 그러면. 자, 그리고 조원진 홍문종 대표에게도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충성을 다한다면 나의 공화당을 내드릴 용의가 있다. 네, 이 점은 진심입니다. 제가 뭐 그리고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상하게 신청자고 방송하면서 이제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없는데 지난해 우리가 방송하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신청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라는 이런 얘기 한 번씩 했잖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청제를 참 좋아하고 신뢰하지만 뭔지 모르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너무 한색이 굳었어요. 좀 얘기하면서 내가 좀 긴장하는데 굳을 거 없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칭찬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해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당명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내놓겠다고 해도 그거를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뭐 지리산 산골 소년으로서의 아직 그 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말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이 말에 대한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나의 말을 전달했고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난 정치라고 보는데 자 그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신총재 그런 의지를 표명하거나 그런 입장 얘기하는 거 나는 반대예요. 어쨌든 뭐 신총재가 나름대로 해온 게 있고 그리고 먼저 준다는 얘기 하지 마. 먼저 준다 해가지고 저도 아깝지만은
먼저 준다는데도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잖아. 예. 그것처럼 머쓱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청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굉장히 좀 혹독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6년 더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은 빛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 제가 6년까지 버티기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공화당의 자산이 200만 원인데 1년 예산이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버틸 지금 실타만 확보되어 있기 그래요. 때문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제가 한 2년 정도만 더 한번 예.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2년 나머지 2년은 또 어디서 내풀고 해야 되나? 나머지 2년은 아마 저 홍문종 대표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한번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 잘 안 돼요. 홍 대표 그 자리에 한번 하는 게. 홍 대표가 자리가 잘 안 되는. 잘 안 되면 내가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그 홍 대표가 한번 자리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보니까 홍 대표. 그러면 홍 대표에 대해서 또 너무 좀 안 좋게 그동안 얘기한 것 같아. 그럼 조금 끌어올립시다. 네, 우리가 그동안 또 일단 면목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도를 예. 이렇게 한 유일한 통로로는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석방과 관련해서 뭐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뭐 어제도 뭐 강기중 수석하고의 뭐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강기정 수석에게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세균 그 총리 그 저기 임명 동의안도 홍문종 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찬성표를 던지고 그 표를 던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세균 뭐 총리야 뭐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이제 그 예. 총리가 뭐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 한 워딩이니까 예. 뭐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 의미 없고 강기정 수석이 한 워딩이 우리는 뭐 의사가 있지만 윤석열이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아,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 사면이나 뭐 형집에 이제 영향을 그 실제로 결행하는 건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실제적인 그 형집 행정지나 뭐 이런 결정권은 좀 이종윤 이제 서울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좀 각 좀 세웠죠 윤석열 총장한테 뭐 있는 건데 어쨌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총선 전에 이제 하면은 홍문종 대표는 좀 힘을 실어줄 텐데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이제 위축돼 버린 거야. 내가 이번에 볼 때 뉴스메이커로는 또 올랐고 좀 위축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손해본 게 없겠지만은 그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태극기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깝고 조금 좀 부정적인 좀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느덧 우리 이제 뭐 방송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티격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네, 우리 공화당의 자산이 200만 원이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네, 우리. 근데 200만 원 가지고 2년을 버틴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1년 예산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4년은 버티게, 4년은 더 버티게 해줄게요. 야, 요거 총리직 바로 하나 자리 받네요. 그거. 요거? 야, 친한 줄 아는 모양이야. 아니, 우리 공개적으로 총리직 잘하지 않습니까? 아, 예. 요거는 나를 뜻한 게 아니라 요 멘트를 뜻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윤크라라님께서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에블로 블루님께서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윤크라라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 계신데 일본의 바이어들 보는 데서 확실하게 두 번 쏘아주셨군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재력이 있다는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네, 윤크라라님 감사드리고요. 저 슈퍼챗에 저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 제한이 최고 50만 원입니다. 최고 50만 원. 예, 최고 50만 원인데 제가 50만 원까지 받아보지 못했고요. 30만 원까지는 한번 제가 맞아봤습니다. 30만 원 해봤어? 예, 받아봤습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는 지금 좀 이렇게 그지? 예. 마우라 이거 베트남에서 온 거 하나 더 있어? 그거 하고 해야겠지. 아니 그러니까 요게 제 컨셉인데. 요거 하나면 한 1년 단계는 될 것 같네 내가 볼 때. 아 그래요? 야 참. 이거 뭐 다시 물려주나 한번 이거? 난 베트남이 좋더라. 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30분 후에 저희들이 2부 순서는 아주 큰 거 굵직한 거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뭐를 준비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 사진을 맞춘 것도 없는데 어쨌든 뭐 우리 어떤 거 하지? 2부에 지금? 일단은 뭐 이제
우리공화당 뭐 조원진, 홍문종 뭐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봤으니까 예. 이제 보수 통합과 관련된 예. 뭐 향후 추이 이런 예. 거 한번 우리 한번 다뤄봅시다. 예. 자,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수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